토트넘이 바라던 상황이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스날이 맨시티를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게 됩니다. 맨시티의 경기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네요. 토트넘이랑 맞붙었을 때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토트넘이 리그에서 제일 경기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상승세에 의구심을 표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리그 우승팀에 돈을 걸라면 저는 토트넘에 걸겠습니다. 지난 9일 리그의 우승 판도가 뒤바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스날이 자신들의 홈에서 맨시티를 잡아내며 맨시티를 리그 3위로 끌어내린 것인데요. 아스날은 무려 14경기 동안 리그에서 단 한 번도 맨시티를 잡아낸 적이 없었고 그야말로 맨시티는 아스날에게 있어 천적과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경기도 맨시티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또한 이 경기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맨시티 중원의 핵심이자 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지난 노팅엄전에서 상대방과의 경합 도중 흥분하여 노팅엄 공격수의 목을 조르고 말았고 결국 이 행위로 인해 3경기 징계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로드리가 맨시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은 대부분들의 팬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맨시티의 스쿼드는 유럽 정상이고 로드리 없이도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고작 한 명 징계 정도로 맨시티의 입지가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노팅엄전 이후 맨시티는 리그컵에서 뉴캐슬에게 패배하였고 그 이후 이어진 울버햄튼전에서도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얻어맞으며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마지막 굴절 자책골을 상대에게 내주며 1대0으로 패배하였고 결국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는 3경기를 모두 패배하고야 만 것인데요. 게다가 현 맨시티는 로드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인 케빈 데 브라이너도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를 아웃당한 상황이고 결국 맨시티는 최근 경기에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겪으면서 리그 3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야말로 토트넘이 가장 바라던 바였는데요.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맨시티의 존재였고 지역 라이벌 아스날이 토트넘의 뒤를 쫓아 2위로 올라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입을 모아 맨시티를 먼저 떨쳐내는 게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놀라운 신화를 쓰고 있는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경기장에서 강력한 위닝 멘탈리티를 발휘하여 극적인 승리를 챙겨왔었는데요. 셰필드전 각각 95분과 97분 극적인 시간대에 꽂아넣은 2개의 골로 인해 쟁취한 승리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기적과도 같은 경기였고 리버풀과의 일전에서도 경기가 종료 직전 95분 마팁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최고 천적을 꺾었으며 그 다음 이어지는 리그 경기인 루턴 타운전에서는 비수마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토트넘이 11명의 루턴 타운을 상대로 경기를 완벽히 제압하며 또 다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에서 아스날과 함께 유일한 무패팀이고 현지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토트넘에 보여주는 저력의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들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다른 경쟁팀들보다 더 험난한 일정을 헤쳐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맨시티는 이번 시즌 흔히 말하는 빅식스 클럽과의 맞대결을 단 한 번밖에 가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아스날에게 1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치루었지만 자신들의 안방에서 토트넘에게 비긴 것은 그리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며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이번 시즌 맨유의 경기력은 중하위권 클럽보다도 못한 수준이라 현재 리그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이미 자신들의 홈에서 맨유를 잡아냈고 원정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승점을 챙기고 돌아왔으며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최고 천적이던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최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9월에만 6골을 때려 넣으며 홀란드의 득점왕 자리를 위협하는 중이고 현재 이달의 선수상도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들어 홀란드의 경기력은 썩 좋지 않습니다. 홀란드가 넣은 골은 강등권팀을 상대로 몰아넣은 골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빅클럽들과의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은 최근 맨시티가 3개의 패배를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핵심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의 부상과 포백을 책임져줘야 할 로드리의 3경기 징계 그리고 홀란드의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 맨시티는 주춤하기 시작했고 토트넘과 손흥민은 이 틈을 다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가며 결국 맨시티를 짓밟고 올라서 1위 자리를 탈환하고야 만 것입니다. 조심스레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토트넘 팬들도 이제는 정말 리그 트로피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경기력만 유지된다면 정말로 마침내 토트넘의 무관 역사를 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에서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한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게리 네빌은
최근 토트넘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으나 토트넘이 우승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나는 토트넘의 축구를 보는 것이 즐겁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와 손흥민을 필두로 하는 토트넘 공격진들의 뛰어난 카운터 어택은 토트넘의 경기를 시간 갈 줄 모르고 지켜보게 된다.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많은 감동을 주는 팀이다. 딱히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최근 그들이 보여주는 정신력은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주장 손흥민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토트넘 선수들은 매경기 죽을 힘을 다하여 승리를 노리고 있고 그들의 승부욕과 승리에 대한 집착이 이번 시즌 극적인 경기들을 연출하게 만든 것이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고 우승할 가능성이 있냐고? 나는 단언컨대 맨시티가 현재 토트넘과 맞붙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토트넘이다. 그러나 축구 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축구 경기 그것도 리그라는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그 어떤 변수든 발생할 수 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는 데 도가 튼 클럽이다. 맨시티는 현재 경기력으로는 토트넘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다가오는 1월달을 기다리며 역전의 발판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토트넘의 핵심 멤버 3명이 팀에서 이탈하게 된다. 비수마와 사르는 세네갈과 말리의 대표로서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게 된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캡틴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클린스만은 최대한 높은 라운드까지 진출하여 우승컵을 노리고 싶겠지만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토트넘 팬들의 절망은 커져만 간다. 대한민국이 결승전까지 도달할수록 손흥민의 국가대표 일정은 더욱 길어져만 가고 그만큼 토트넘에서 결장하는 경기는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손흥민은 1월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결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다크호스 브라이튼전에서도 불참한다. 손흥민은 1월 일정에서 최소 3경기에서 5경기를 빠질 수 있다. 게다가 토트넘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뛰고 온 뒤 기진맥진하여 체력을 회복할 시간도 고려해야만 한다. 결국 이 시기는 이번 시즌 리그 레이스에 토트넘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고비이자 맨시티 입장에서는 최대의 찬스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토트넘의 우승 행방은 손흥민 없이도 얼마나 승점을 잘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만약 이 시기만 무사히 견뎌낸다면 다시 클럽으로 돌아온 손흥민이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우승 트로피에 대한 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빠지는 이번 1월과 2월 일정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에 달렸는데요. 토트넘은 기분 좋게 리그 순위 1등 자리에 자신들을 위치시켜 놓은 이후 이제 다시 A매치 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체력 관리가 관건이고 이번 국가대표 기간에서 최대한 손흥민이 피로도를 회복한 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마저 이번 친선 매치 기간에 굳이 손흥민을 소집해야만 하냐며 성내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 의견을 무시하며 다시 한번 모든 해외파 리거를 소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번 국가대표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경기를 쉴 수 있을지 토트넘 팬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